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리버풀이 자신들의 천적과도 같았던 레알 마드리드마저 꺾으면서 엄청난 기세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단독 1위, 챔피언스리그 단독 1위. 이러한 성적만 봐도 유럽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리버풀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거두고 있는 미친 흐름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에 미친 일정이죠. 첼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치히, 아스날, 브라이튼, 레버쿠젠, 아스톤빌라, 사우스햄튼, 레알 마드리드. 초반엔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강팀을 만나봐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지옥의 일정에서 완벽히 증명해낸 슬롯입니다. 리버풀이 현재 미친듯이 강한 이유 첫 번째, 위르겐 클롭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암흑기를 끊어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감독이며 지금 현재 아르네 슬롯이 사용하고 있는 스쿼드의 대부분이 클롭 때부터 쭉 누적시켜온 스쿼드입니다. 압박 베이스의 전술을 사용하는 클롭이 장기간 부임하면서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지금의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리버풀의 스쿼드가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의 특성이 결이 맞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더블 스쿼드에서는 압박을 못하는 선수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선수가 희생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수라고 해서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수비 복귀도 같이 해주고 전방 압박 때도 열심히 하죠. 이렇게 압박 잘하고 체력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스쿼드가 지금 현재 리버풀의 스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감독이 이런 스쿼드의 특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공을 예쁘게 차는 축구를 한다든지 뜬금없는 크로스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180도 틀어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르네 슬롯은 현명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때 장점이었던 강한 압박 능력과 역습 능력은 유지하면서 자신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후방 빌드업 체계를 손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후방에서 안정성을 갖게 되었죠. 내가 왔다 다 비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리버풀에 조금씩 스며드는 느낌의 감독이라서 시행착오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르겐 클롭 때는 어땠을까요? 일단 클롭 때는 4-3-3 베이스의 축구를 했습니다. 메갈리스터의 위치가 바뀔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번 자리에 많이 나왔고요. 소보슬라이가 지금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클롭 때는 아놀드와 살라를 이어주는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방 압박 그리고 공이 뺏기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역압박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전술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빌드업 시에는 아놀드를 가운데 쪽으로 개입시키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사용했고요. 이 전술에선 아놀드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아놀드는 저 자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고 리버풀이 승리하는 경기에서는 아놀드의 킥이나 플레이메이킹이 승리에 기여를 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아놀드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놀드가 부상으로 빠지는 날엔 꽤 고전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라인을 올릴 생각 안 하고 아예 내려버리면 클롭 체제에서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또 클롭 후반기쯤엔 3위 빌드업이 고전하는 빈도가 늘어났었는데요. 지난 4월 아탈란타와 크리스탈 팰리스 2연전에서 2연패를 기록할 때 더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탈란타는 리버풀에 공 받아주는 두 명의 선수를 제대로 묶기 시작했고 리버풀은 이 피벗 쪽으로 공이 잘 안 가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피벗이 막혔을 때의 플랜 B가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었죠. 또 바로 이어졌던 리그 경기에서 그때 당시 잘 나가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맥칼리스터와 엔도 이렇게 두 명의 피벗을 묶으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빌드업 상황에서 아놀드의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한다는 건 변수가 존재하죠. 그 선수가 없을 때, 그 선수의 컨디션이 오락가락할 때는 저점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은 그런 저점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빌드업 체계를 프리시즌 동안 입히게 됩니다. 아르네 슬롯은 클롭 때와는 다르게 투볼란치 4-2-3-1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빌드업 방식이 파생됩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방식 내지는 자주 나오는 방식, 바로 좁은 포백을 유지하면서 흐라벤베르가 단독으로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투볼란치 중에 한 명인 메갈리스터가 조금 위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흐라벤베르 혼자서 힘들다, 그때는 메갈리스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4-2 형태의 빌드업이 됩니다. 흐라벤베르가 도는 동작이 좋으니까 메갈리스터가 미리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만큼 있다가 안 될 때 내려와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공을 받아주는 두 명의 피벗을 일단 묶는 게 좋기 때문에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거기로 공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이드백이 어느 정도 넓게 벌리면서 터치라인 쪽에서 공을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또 소보슬라이나 누네즈가 사이드 쪽 남는 빈 공간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버풀의 공격수 미드필더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앞쪽 선수들도 많이 투자가 된 상태일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리버풀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역습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아르네 슬롯의 빌드업 시스템은 안 될 때 다음, 안 될 때 다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빌드업들로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가정해 놓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확률을 높여놓는 거, 이게 아르네 슬롯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클럽 때보다 빈도는 많지 않지만 아놀드를 가운데로 개입시키는 3위 빌드업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클럽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슬롯의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렇다면 리버풀이 이렇게 다양한 빌드업을 가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흐라벤베르의 개조입니다. 공을 잘 다루는 선수는 맞았지만 클롭 체제에서는 수비 적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 수비 적극성에 대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또 키에 비해 유연한 게 있어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 동작이 되게 좋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이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봤고 포백 바로 앞에 사용하면서 흐라벤베르의 포텐셜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리버풀의 수비력은 철벽 그 자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2경기 8실점, 챔스 5경기 단 한 골밖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두 대회를 합쳐서 17경기를 소화했는데 실점이 10개가 넘지 않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리지 않으면 일단 지진 않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수비력으로 일단은 지지 않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수비력에는 미친 센터백 듀오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리버풀에서 워낙 잘하고 리버풀 수비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다이크 짝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죠. 지난 시즌에는 반다이크 짝으로 마팁, 콴사, 코나테 이렇게 3명이 돌아가면서 중용받았습니다. 마팁은 나이가 있고 콴사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장 1픽은 코나테였던 것 같은데 코나테가 지난 시즌에 잔부상이 좀 있으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반다이크 짝이 안정됐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코나테는 부상 없이 반다이크의 옆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필요할 때는 득점도 해주고 대인 수비에서도 상대 선수들을 잘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센터백 라인이 안정되고 나니까 수비 라인 전체의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든든한 수비력을 얘기할 때는 리버풀의 키퍼 라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알리송이라는 육각형 유형의 골키퍼가 존재하고 있고 서브 키퍼인 켈러어도 다른 팀에 가면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또 영입이 확정된 마마르다슈빌리까지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골키퍼의 뎁스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든든하게 막으면 앞에선 누가 빵빵 터트려주냐?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왕 모하메드 살라가 터트려줍니다. 92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프리미어리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리그 12경기 10개의 도움과 6개 어시스트. 일단 스탯도 엄청나고 살라가 경기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존재죠. 또 아르네 슬롯의 부상관리 능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의 시즌아웃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아스날 역시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나갔을 때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리버풀에서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따졌을 때는 모하메드 살라, 반다이크, 흐라벤베르 같은 선수들이죠. 이런 코어 선수들의 부상이 없다는 것도 리버풀이 잘 나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중에 있을 맨체스터 시티전으로 지옥의 10연전을 마무리하게 되는 리버풀. 과연 맨시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